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이제 방학 맞이하여서 하루 생활 계획표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네, 궁금하신 점 이메일로 많이 문의 주시더라고요. 네, 많이 주시고요. 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방학 동안 수학 공부 어떤 거 해야 될지, 어떤 거를 중심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예습을 해야 될까, 복습을 해야 될까, 막 고민도 엄청 많으시고, 문제집은 무엇을 풀어야 되지, 막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습을 먼저 해야 될까, 복습을 먼저 해야 될까,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3학년 1학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예, 3학년 1학기 교과서인데요. 여기에서 곱셈을 3단원에 배우고 4단원을 배우고 나눗셈은 3단원에 배웠어요. 여기에서 3학년 1학기 때 배운 나눗셈은 뭐냐면요, 그냥 구구단 안에서의 나눗셈이에요. 즉 여기에서 이제 나눗셈의 개념, 나눗셈은 뺄셈이다, 이런 개념을 알아보고 구구단 안에서 그런 거를 해보고 곱셈과 나눗셈 관계를 이제 알아보는 정도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는 3학년 2학기 들어가면 어떤 나눗셈들이 나오냐면, 제가 교과서 분석에도 얘기하지만 이게 확장이 돼요, 수가. 네, 그래서 이게 전에 1학기 때가 기본이었다면 수가 확장이 되고 수가 커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기본적인 8나누기 4나 6나누기 2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즉 60나누기 2를 많이 할 것이 아니라 6나누기 2를 수월하게 해서 60나누기 2는 그냥 쭉 갈 수 있도록, 수만 커졌을 때도 같은 방법이구나,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몇십 몇 뜻이랑 몇십 몇 나누기,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이제 나머지가 있는 나머지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눗셈에서의 나머지의 의미까지 이제 공부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기본적인 15 나누기 5는 3이라는 몫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산이나 그런 게 연습이 안 됐다면 2학기 거를 막 예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뭐를 해주셔야 된다? 네, 여기에서 1학기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네, 4단원에서 우리가 곱셈을 배웠어요. 그래서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정도를 배우거든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계산했어요. 근데 이게 원활하지 않다고 하면은 3학년 2학기 때 이제는 곱셈이 첫 단원에 나오는데요. 수가 얼마나 확장되는 줄 아세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나오고요. 또 몇 나오냐면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이 나와요. 이렇게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 즉 53 곱하기 9랑 53 곱하기 2가 정말 아이가 술술술술 나오지 않으면은 여기에서는 막 수가 커진 데다가 더하기까지 해야 되니까 2학기 때 멘붕 오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1학기 때는 그냥 했어요. 근데 2학기 때 어려워하는 친구 있어요. 그럼 엄마가 이거를 많이 시켜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에 대한 연습이 좀 충분히 되어 있어야 2학기에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님들 지금 아이가 잘하고 있어서 그냥 빨리 2학기 때 잘해야지 이렇게 조바심에 예습 많이 시키시는데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3학년 4학년 교과서를 이렇게 펼쳐보시고, 이렇게 단원을 펼쳐보시고 어떤 게 연계가 되었는지, 네, 교과서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회사가, 출판사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곱셈 나눗셈이 2학기 때 나온다? 그러면은 반드시 곱셈 나눗셈은 꼭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2학기 때 단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곱셈 이렇게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꼭 해야 할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원을 해주시면 좋고, 일단 복습을 해주시는데 복습의 수준은 제가 아이들마다 물론 다르지만요, 디딤돌을 제가 예를 들고 EBS를 예로 드릴게요. 디딤돌의 수준은 기본에서 응용, 기본에서 유형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전에 이제 학기 중에 풀었고 잘했다 그러면은 최상위 S 정도까지 풀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정말 술술술술 풀지 못한 상태에서 최상의 S는 굉장히 물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좀 잘하는 게 응용이고 심화잖아요. 응용이랑 심화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응용이 더 중요하고, 이게 수월하게 됐을 때 심화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2학년 아이들한테 최상위는 풀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잘하면 괜찮은데 이 라인까지는 풀지 마시고 3학년 때 수학을 좀 잘한다는 친구들한테도 요거를 권해드리고요. 4학년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 근데 꼭 필수는 아니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는 이제 복습을 하고 예습을 했다 그러면 기본 원리부터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응용을 간다든가 여기부터 가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서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요런 라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교과 수학은 그렇게 좀 잡아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제 EBS 라인을 제가 워낙 좋아해요. EBS 라인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키워볼게요. 네, EBS 중에 수학 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점한 연산 있고요, 만점한 수학 플러스 있고요, 그리고 만점한 고난이도 뭐 이렇게 있는데요. 만점항에서도 이렇게 좀 단계가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만점항 연산 같은 경우는 연산에 대한 연습을 하는 단원이고요. 네, 그리고 수학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응용 문제까지 나와요. 그리고 일반 만점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만점항으로는 예습을 하고 만점한 수학 플러스에서는 뭐를 한다? 아, 그렇죠. 복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심화예요. 심화. 얘는 응용으로 보시면 되고 얘는 기본. 그래서 연산이랑 플러스로 만점항 정도 풀려주시면 굉장히 아이들을 예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예습보다는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라. 이런 부분을 응용이나 심화 부분을 복습해 주시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방학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집을 하나 더 권해드리면, 자, 이제 학교 성적표 나오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문제집이 노크라는 문제집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네, 노크라는 문제집인데, 제가 다시 켜볼게요. 자, 얘가 단계가 쭉 있어요. A, B, C, D, 2개 단계까지 있고요. 초등, 입학 전에 푸는 책도 있어요. 얘는 1학년, 2학년, 3학년 수준인데요. 그 수준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려우면 좀 더 낮춰서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쭉 보시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네, 1권은 수에 대한 거예요. 2는 측정, 평면 도형, 해결 전략, 연산, 규칙, 입체 도형, 경화 수학, 통계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되게 어려워했어요. 측정, 시각과 시간, 달력, 길이 재기 요걸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풀리려고 사놨어요. 구매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얘를 시켰더니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를 시켜야 돼요. 이걸 했는데 잘해. 그러면 요렇게 시켜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책을 권해드리는데요. 아이가 도형을 어려워했어요. 그러면 이 평면 도형만 사주신 거예요. 방학 때 그냥 스팟으로 해주시기 굉장히 좋다는 거. 요거 권해드리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일반적인 아이들 말고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 규칙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규칙과 대응은 나중에 이제는 중학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규칙에 대해서 조금 연습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아이가 어디가 부족한지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유독 어머님들이 이제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문장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문장제 문제 굉장히 좀 쉬운 책 하나 권해드리려고 하는데, 나 혼자 푼다 이거는 수학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문의 길이라는 이런 문제집이 있고, 그리고 나 혼자 푼다 있는데 이 왼쪽 게 훨씬 난이도가 쉬워요. 그리고 이거는 쉽게 술술 풀 수 있거든요. 이제 이건 5학년 단계라서 좀 어렵게 보이실지 모르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규칙과 대응이다. 규칙과 대응 나오니까 규칙과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점점 쓰는 부분을 줄이고 나중엔 이렇게 자기가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위에 걸 보고 아이들이 많이 쓰고요. 정말 가볍게 쭉쭉 풀 수 있게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집 많이 권해드리고, 여기도 제목에도 써있네요. 서술형의 기본서.
좀 되게 기본적이지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문제 해결의 길잡이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전략을 한 하나 둘 셋 넷 다 7가지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든 건 아니고 수학서의 기본적인 해결 전략이에요. 해결 전략에 따라서 어떻게 푸는지 나와 있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 아이가 문장제 문제하면 오 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요거 풀리시고 좀 잘한다 그러면 요거 풀려주시면 된다. 근데 예습이냐 복습이냐? 저는 복습을 권해드리고 아이가 아주 잘한다 그러면 예습 해주시고 그리고 1학기 동안은 문제 좀 많이 풀어주셨다 그러면은 예습형으로도 해주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복습 쪽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학 이제 어려워요. 그죠? 2학기 되면 수가 확장되기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1학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복습으로 탄탄하게 해주시는 게 2학기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강조드리며 마칩니다. 네, 다음 국어에서 만나요.